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류 빈민의 분노의 발로 재무성 데모, 이 분노가 일본에 가져올 변화란 한미일 협력 호소 외교의 전략 기반,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 나토 다녀온 위성락, 트럼프는 역시 한국 조선업에 큰 관심, 건설 가동 해체 경쟁력 확보한 한수원, 내년 미국 시장 도전, 본안 소송 돌입 고려하얀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불황형 저가 소비 확산, 트럼프 CNN 기자 개처럼 쫓겨나야 이란핵 제한적 파괴 보도 후폭풍, 한국 무기 폭매 다음은 일본의 뜨거운 시선, 왜 동아시아에 주목하는가, EU 친미 변화, 트럼프 폭격 작전이 초래할 세계 질서 대변동, G20 2025 전자화폐 음모론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중류 빈민의 분노의 발로 재무성 데모, 이 분노가 일본에 가져올 변화란 일본 SPA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근년 재무성에 대한 비판이나 재무성 해체를 요구하는 데모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참가자는 주로 고물가나 장래불안, 재정정책에 불만을 더해가고 있어 이것들이 재무성의 분노로서 집약되고 있다. 거기에는 중류 빈민의 불만과 분노가 보인다. 중류 빈민에게 재무부는 적. 감세하면 일본 경기가 좋아지는데 재무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막고 있다. 감세를 안 하고 이시바 총리도 그렇지만은 급부금을 주겠다. 우리는 이제 민생 지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급부금을 2만엔 주겠다. 요거로 지금 나와 있죠. 어쨌든 그거 가지고 말이 되느냐. 일반 노동자들은 그래도 노조라는 게 있지만은 자영업자라든가 그 비정규직은 어떠한 기들 조직이 법상으로 확보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재무성을 향해서 터져나왔다. 이런 거가 그 주요 멘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세하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주로 어느 쪽 사람들이 왔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류역에 있는 비정규나 자영업자들의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류층 중에서도 중류 빈민, 중류 중에서 또 구분 안 되면 중류 중에서도 하층들이 시위에 공감하고 있다. 임금 인상 정책의 모기장 밖에 있는 중류 빈민의 일정층이 시위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쪽으로 본다면은 일본에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 고령자 우대 정책 너무 많은 거 용서 못해. 좌파 우파 모두를 끌어들여 확대된 해체 시위. 이것도 미국의 일본의 여러 그 정당이 꽤 많기 때문에 현 자민당의 정책에 그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또 좀 뒤에서 좀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경제의 그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구조는 이렇게 사회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부는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류층에서 그 데모가 일어났다 이거죠. 시위가. 그리고 중류층에서도 중류빈민이 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는 귀족 노조라고 볼 수 있겠죠. 노조는 중류층으로 인식된다. 기업 견제한다고 노조를 너무 키운 게 한국 정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나 있다. 조그만 나라에. 그래서 재칸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나라다. 회계장부도 공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본 하류층이 본다면 꼴값들 떨고 자빠졌네 하겠다. 영화 최종대왕이 얘기한 말이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 영화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러신 것이다. 노동법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는 층이다. 그래서 재무성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된 모양이다. 제일 한국인들 자영업자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쉽지 않다. 물론 빠찡코 뭐 이런 등등으로 보면은 일본 내에서 이런 빠찡코 등을 해서 정치 자금을 대는 제일 자이니즈 코리안이라고 또 있긴 있습니다.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제일 한국인이라고 또 분류할 수는 있겠는데 물론 일본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 서민들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할 네트워크가 생길 것인가?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돈 못 벌고 있는 자영업자를 끈끈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협력 호소 외교의 전략 기반 물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교도통신 발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안보 정책 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이 26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한국 외교의 전략적 기반이고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한 거는 좋았는데 그것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이시라고 그랬는데 재칸도 심포지움에 보낸 축서에서 일본, 중국과 협력을 다지겠다고 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나 신흥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까지 다자간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잘하려고 그러면 모두 망하게 된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으로서 그 세계 선도를 하는 게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런 거를 내세웠다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정자가 임명한 통일부 김남중 차관은 대북 정책을 긴장 완화책으로 전환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모두 잘하겠다. 안 될 거야라고 저는 그렇게 예단을 합니다. 26일 필자가 언급한 친미 친중의 친노까지 전략을 하겠다는 것인데 미중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석 우하의 박쥐 신세로 전락할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인다. 암울한 앞날이 개인적으로 반중 친미일이 현재의 관점입니다. 저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반중 친미일이 현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 400만 원대 구찌백 메고 등장한 리설주 1년 반 만에 공개 행보. 이게 원래 기사 제목인데 어그로를 낀다고 구찌백 메고 등장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준공식이 6월 24일 날 열렸는데 미국이 이란을
습격을 하고서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겹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딸 주애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의전 서열이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리설주가 주애를 돋보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았음이 오늘 사진으로 확실해졌다며, 어쨌든 의전 서열에 이제 그 딸 주애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정장을 한 거 보면은 뭐 얼굴은 아직 동안이 남아 있는데 육체는 뭐 가슴도 빵빵하게 나오고 엄마 이상으로 뭐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폭풍 성장을 해서 그런지 뭐 영부인 대행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런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 참 부녀 뭐 부녀라고 불러야 되나요? 키도 뭐 언제 엄마보다 더 커졌네요. 자, 그런데 원산지구는 트럼프 1.0 때 만나가지고 당신네들 트럼프 아니 그 원산지구를 좀 관광지로 만들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그 트럼프 리조트가 또 북한에 또 장사 속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토 다녀온 위성락, 트럼프는 역시 한국조선함에 큰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김경련 기자가 오마이뉴스에서 6월 2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국무장관 루비오죠? 해서 면담을 가졌다. 국내 언론이 직접 취재한 것은 없어 보이고 모두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옮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 당국자의 방위비 GDP 오른 5%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확실히 트럼프 앞에서 5% 우리 할게요 라고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청국인 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일본도 물론 총리가 안 가고 외상이 갔고, 우리 위성락 씨는 외무장관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안보실장인가 돼 있죠. 가가지고 또 나토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그 발언하는 때 이제 그 서서 하는 얘기인데 5%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다 이런 얘기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언제 나토가 2035년까지라니까 아직 우리도 시간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빨리 우리는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건설 가동 해체 경쟁력 확보한 한수원 내년 미국 시장 도전, 김원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위원회가 그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해체도 상당한 그 고기술이 필요하고 안전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공리의 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 원자력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는 거니까 이 해체 시장만 하더라도 꽤 돈이 된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원안 소송들이 고려한 개혁권 문제 2라운드 이데일리에서 2월 26일 날 보도했습니다. 의결권 가처분 기각의 반격 분쟁 장기화, 상호주 규제 논란 결국 본안 소송으로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워. MBK하고 영풍연합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루고 고소라고 공적거래법 위반 등까지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고려에는 우호지분 확보와 이사회 통제력 유지를 위한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고려엔의 그 우호지번으로 그 현대차 그룹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진하는 MBK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얘기도 좀 해주고 있네요. MBK가 자사주 보유 중인 2조 5천억 규모의 보통주를 전량 무상 소개했다고 밝혀서 아직 자산 가치가 많기 때문에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것을 정부에서 용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개 정도의 대형 그 마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도 물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게 많아야,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들한테는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황형 저가 소비 확산, 요거는 아마 이마트 거를 한번 있는데 통큰에서 5,000원으로 200개 한 매장마다 6분 만에 뭐 다 소진이 됐다, 동났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 할인 행사겠죠. 저도 요즘은 뭐 싼 거 찾아서 먹는 거를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자꾸 열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또 이런 저가 할인 행사, 양념 소고기, 불고기, 뭐 생일 때나 먹는, 또 잔치 때나 먹는 그런 건데, 좀 나이 먹어서 좀 고기 구워 먹고 뭐 쉽고 그러는 게 나이 먹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념 불고기 같은 거 부드러우니까 그게 참 좋죠. 마진을 거의 없애서라도 끌어들이려는 유통업계의 전략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할인 행사 많이 하면 좋죠. 트럼프 CNN 기자 개처럼 쫓겨나야 이란 핵 제한적 파괴 보도 후폭풍. 김영철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보기관 백악관 총출동 대응 FBI 기밀 유출자 색출 나서 트럼프 측 공습 결단 트럼프 업적 지키기 보고서 유출자 감옥 가야 헤그세스 국방장관 26일 회견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 증거 제시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관 미국의 지금 좌파 방송이 CNN과 뉴욕타임즈 또 NBC인가 그렇죠. 한 3군데가 아주 강력한 좌파 방송인데 트럼프가 하는 걸 다 그렇게 이 흠집을 내는 방송들을 하죠. 그러니까 개새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개새끼니까 개처럼 쫓겨나게 만든다.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 여성 기자였단 말이에요. 그녀는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가. 그리고 CNN과 뉴욕타임즈는 DIA 국방정보보고서를 인용했는데 명확히 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털시 개버도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했는데 국가정보국 국장은 확실히 폭파가 됐다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또 했답니다. 이 여자죠. 군인 출신. 얼굴이 많이 뭐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흠집 화장빨로 좀 감췄는데 얼굴이 많이 좀 얼그러져 있는 볼 쪽이 그런 DNI 국장이 되겠네요. 어쨌든
글쎄요. 차관 좌우 대립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국 무기 폭매 다음은 일본의 뜨거운 시선, 왜 동아시아에 주목하는가, 이유 친미 변화라는 제목으로 탈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박계우치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폴란드, 미국, 이탈이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어쨌든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안보 약속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탱크 뭐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면서 자신들 것도 나토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무기는 소련제였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았지만 미국 거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이었죠. 그래서 한국 무기를 폭매했다. 이런 폭매라는 말을 잘 쓰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서 열린 뭐 국방 물자 그 전시회에서 일본의 그 무기나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국방 무기들 무슨 통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폴란드가 출품을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F-50 미국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죠. 일본에서 열시선 전시회에 들여온 주목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5월 21일부터 23일 치시바시 마코하리 메스에서 개최된 죄송합니다. 종합방위 이벤트 DSEI 재팬 2025에서 폴란드의 USA 메이커의 WB그룹과 국영 방위 기업인 PGG의 모습도 비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한국의 그 탱크로 무장한 그 행진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폭격 작전이 초래할 세계 질서 대변동 이 친구는 TV에서 이력적으로 했습니다. 2024년 2월 3일 대이란 행정명령 이란의 핵보유를 향한 모든 경로 차단. 다음 날 이란을 향한 최대의 압박작전 개시 명령 이스라엘 총리 명단과 동시에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란의 핵시설 언제 폭격할까라고 이층군 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다고 자기 예측이 맞았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 공격 개시를 해가지고 미사일 공격만이 아니고 이란의 핵과학자 및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포함해서 각각 과학자 수십 명, 군인들 수십 명 암살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켰다. 에너지 저장 시설 파괴, 이란 방공만 완전 제거. 그래서 결국 6월 21일 날 이란 핵시설 폭파 작업이 미국에서 감행한 거죠. 닥터 엘리 데비드라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면 유대인이 확실하죠. 트럼프의 접근법은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다. 옛날에 딕 체니 그 부통령을 할 때 영화도 나왔지만은 이라크 공격할 때 50만 명과 2조 달러 그리고 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트럼프는 이란은 핵무장을 추진하는 중이다. 나에게 20세 된 조종사 10명과 45분 동안에 이란의 하늘을 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햄머라는 망치, 야밤의 망치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나요?
미국에서 날아가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여기에서 또 일부는 그 인도양 쪽에 있는 무슨 섬 기지에서도 뭔가 이렇게 간 것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30 몇 시간인가 날라가지고 쳤다는 얘기죠. 21세기의 글로벌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유라시안 디텍터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국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대립관계에는 웨스턴 데모크라틱스 서방 자유주의 진영 선진국들이라고 돼 있어요. 미국, 나토,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등.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색깔이 참 이상해지려고 그러죠. 이번 12일 전쟁은 이란을 사실상 붕괴시켰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결정당했다. 나토 강화, 러시아의 몰락, 중국을 향한 대항 세력의 증강, 러시아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제기하는 장기적 위협에 주목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GDP의 5% 핵심 방위 요구사항에 투자하겠다고 트럼프한테 약속하고 2035년까지 방위 및 안보 관련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방 측에 천조국, 방위비 총조국이 2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은 이제 곧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진영이 이긴다. 글로벌 사우스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여기 뭐 3차 방어까지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란의 방공망은 이스라엘이 쳐서 미국의 스텔스가 들어가는데 하늘을 열었는데 중국의 주요 방공망을 괴멸시켜야 할 이스라엘과 같이 작업을 대신해 줄 국가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차이나 앤 언센서드라는 방송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 일기 때 트럼프 1.0 때 의견도 나왔던 거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가까이 지내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비밀스러운 마가 동맹이 아닐까요? 재미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반중 정책을 하는 김정은이 미사일의 방향을 중국 쪽으로만 돌리게 하면은 문제는 끝난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의 군사 저술과 베제티우스. 세상에서 라이트 권한이란 오직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의 문제인 것이지 한국이 물론 힘이 강해졌지만은 평화 체제를 우리 스스로 구축한다? 그거 안 될 겁니다. 강자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며 약자는 자신들이 당해야만 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전쟁은 놀라운 삼위일체로 구성된다. 폭력과 증오, 민중의 감정, 우연과 확률, 군대와 지휘관의 역할, 정치적 목적, 정부의 목표,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역사적인 견해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칸 정부의 평화체제 우선이 되어야 안보라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같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문정부에서 했던 북한과의 교류에서 북정권은 자신들을 문이 기만했다고 말하고 윤칸 정부 때 한국을 적국인 두 국가론으로 규정했죠. 근데 지금 새로 통일부 장관이 된 사람이 다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심포지움에서 얘기했다는데 모두 잘한다 하는 것은 모두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한국의 제약 조건만을 우선 해결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제약이 뭐냐? 국방이죠. 그리고 지금 친중 세력이 제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한국의 앞날이 북으로 북한과 함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만주리아, 그 다음에 바이칼 뭐 이런 등등으로 또 유라시아 스탄 국가들까지의 경제 교류 등등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투르크 계열의 말을 쓴 국가들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G20 2025 전자화폐 음모론 영화인데 우연히 봤습니다만 이거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이다니, 테러 집단이 G20 회장을 어떻게 안보가 그렇게 철저한 대를 갖다가 테러에 성공해가지고 테러 집단의 그 메시지는 미국은 후진국의 자원을 훔친 뒤 세계 화폐 시스템을 장악해서 당신들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메시지로 G20 국가회의장을 장악한 테러 집단. 가상화폐 시스템을 이용해서 G20 국가 화폐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먼저 가상화폐를 사라고 송출시킵니다. 자기네들이 미리 사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면 지들은 떼돈을 벌고서 말은 가상화폐가 기축통화로 하겠다는 거로 하지만은 모순이 있죠. 돈을 꽤 벌게 된다는 거. 그것도 뭐 달러로 표현되긴 하는 거니까 진짜 나중에 필요하면은 현찰로 바꾸려고 할지도 모르죠. 가상화폐 투자라는 것인데 기축통화를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대체하자는 각국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립니다. 미국 워룸에서는 세계 화폐 시장이 붕괴할 것이고 세계 여론이 전자화폐를 원하고 있다며 전자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결과는 미국의 경제 붕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복 입은 한국 영부인이 남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글쎄 남편은 좀 검은 머리로 좀 염색을 했겠죠. 나오는데 영부인의 탈출 행동으로 미국 여성 대통령도 피할 수 있었고 근데 마침 군 여성 아니 여 대통령이 흑인입니다. 군 출신 여성 대통령으로서 경호원과 같이 대테러 집단과의 전투 씬이 이제 계속 연출돼서 인질로 잡힌 G20 국가 원수들을 풀어내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러니까 미국 워룸에서 부통령이 주관하는 거기에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 대통령이 완전 활약상으로 테러 집단을 제거하는 그런 활극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공범이 있었냐? 재무장관이 민간업체에 경호를 한다는 시나리오도 우습지만은 그 민간업체가 용병들로서 얘네들이 테러를 일으킨 거죠. 결국은 이 여자 재무장관이 근데 그 재무장관 얘기가 원래 대통령은 내 거였어야 되는데 왜 흑인 네가 했느냐 이래가지고 벌인 일이라고 좀 어설프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것으로서 사실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 세계를 글로벌 전자화폐로 화폐를 지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관, 일본에서도 재무생이 시위를 받고 있고 미국은 지금 재무장관은
아주 잘하고 있는 중인데 드라마 속의 재무장관은 또 여성이신데 백인 여성인데 지가 대통령 못 됐다고 또 그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네요. 참 작가들이고 영화 만든 독특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개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